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리얼미터에서 긍정 말하자면은 긍정. 문재인이 잘한다가 42.7%, 문재인이 눈 뜨고 못 보겠다가 53%가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리얼미터 이거를 뭐 믿고 걸러야 되지만은 리얼미터에서도 이렇게 나왔다. 이걸로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에서도 부정평가가 53%라는 거는 여러분 정말 제가 무슨 허풍을 떱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뭐 가짜 뉴스를 여러분에게 전달합니까? 저도 유혹 느낄 때 있지만 어디서 내가 소문을 들었고 이게 그럴듯한데 이거 갖고 낚을까? 뭐 엮을까 하면서도 제가 하지 않는 게 우리 보수들이 정확히 현실 인식을 해야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막 이렇게 그냥 똑같은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해갖고 폭주하고 있는 게 문재인 그 따라짓을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냉정을 지켜야죠. 근데 제가 볼 때 부정평가가 53%라고 하면은 부정평가가 70 내지 80%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문재인이 42%가 나왔어?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의 진짜 지지율은 25%이 정도라고 봅니다. 지금요. 백개문들이 그동안에 빅마우스가 돼갖고 막 떠들어대갖고 저기 시끄러워. 저기 뭐 집안 되는가 보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권력의 범위는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사무실을 크게 짓고요. 그다음에 그 사무실에 사람들을 막 자꾸 부릅니다. 또 이 뭐 페인트 칠하러 들어가고 누가 뭐 가구 밖으로 들어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은 그게 권력의 이제 상징 효과처럼 있는가 봐요. 와, 저 사무실 맨날 고치네. 뭐 잘 되나 보지? 이런 생각. 지금 문재인들은요. 문재인 따라지들은 내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몽실언니님 말씀대로 코로나에 업혀가고 또 성리모님 말씀대로 정권의 마지막. 근데 진짜 너무 무능해서 그게 문제죠. 저도 이번에 바이든 보고도 희망을 느꼈고요. 왜? 지나치게 오만하거나 지나치게 폭주하는 거.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한 표를 갖고 있다고요. 진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문제는요. 이제까지 모든 게 실패했어요. 소주성, 뭐 경제정책, 안보정책 그렇게 정은이 바짓가락에 매달리고 뭐 온갖 거를 이제는 또 뭐 원전까지 북한에다가 지어준다고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다 초토화를 시키고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준다? 그럼 북한 애들이 플루토늄도 있고 다 있으니까 오히려 이 원전이라는 게 말하자면 핵무기의 하나의 이 레버리지도 될 수 있는 건데, 네? 와, 정말 이 문재인이 하는 거를 보면은 나라를 갖다 바치는 것 같습니다. 그 정은이한테. 그 다음에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북한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북한하고의 우리가 이 흡수 통일이 아니라 대등한 통일이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북한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없고 파시즘, 퍼퓰리즘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과 같은 매우 기이한 이단 종교 집단 같은 거. 근데 북한처럼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우상화라든가 그 백개문들이라든가 클리앙을 보면은 이게 문재인 종교에 완전히 눈이 먼 광신도들이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행동한 사람들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문재인은 모든 것이 실패다. 자, 실패뿐이겠습니다. 오늘 이제 271명이 됐죠.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오늘 자정부터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커피숍 다 문 닫고 포장만 되죠. 그 다음에 9시면 모든 식당 닫아야 돼요. 그럼 호프집, 노래방 이거 뭐 다 망하는 거죠. 이제는 아마 견딜 힘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찔끔찔끔 50만 원, 100만 원 나눠줬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위로 정도, 정신적인 위로 정도 되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이 저는 지금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한에서 처음에 발생했을 때 중국에 대해서 딱 클로즈를 했으면은요.
우리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다. 저는 왜 이게 무서우냐면 그 파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거에 이런 회사에 다 일본, 중국 뭐 4천만 개, 뭐 3억 4천만 개 뭐 이렇게 다 이 입도 선매 비슷하게 마구 사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문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이거 개발하고 있고 이게 훨씬 싸니까 우리나라 거로 쓰겠다. 아니 진단 키트도 리콜 받아가지고 반품 들어오는데 이 국민의 목숨에 대해서 이미 입증된 거라도 정말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한 제약품에 대해서 보급을 하더라도 이건 얼른 들여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뭐냐? 여러분이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게 앞으로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은 동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 분들이 차라리 날 죽여달라. 나 이제는 못한다.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죽음을 달라. 지금 이런 식으로 2단계 하고 조금 연말 경계하려고 하니까 뭐 이게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정권이니까 무서워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지들은 쿠폰 뿌려대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뭐 추미애 죽어도 못 갈겠다 이러는데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김현미하고 이 홍남기는 꼭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저도 뭐 이 문재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경제를 파탄을 낸 무능한 홍남기, 그다음에 홍남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홍남기가 어땠습니까? 전세 위로금 2천만 원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이 나라의 경제 수장의 꼬라지를 이렇게 추락시키고 정말 못 볼 걸 보게 한 목불 인견인데 홍남기를 계속 데리고 있는다? 문제는 지가 이제 무능하니까 무능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자기가 무능해 보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구나 김현미는 말할 것도 없죠. 이번 주에 개각한답니다. 만약에 홍남기와 김현미를 교체하지 않는다면은 문재인 정권 제가 보기에는 추락각이다 이렇게 봅니다.